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투자 뷰,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투자 뷰를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때는 이곳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크게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뷰를 올릴 때는 이제 이곳 주식시장 전망 카테고리에다가 이제 별도로 이제 올려드리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야기 드렸던 시장 투자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낚시에도 물때가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때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12월 초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요번에 새해 넘어오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별주보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현재 보시면은 이게 60분봉 차트거든요. 코스닥 60분봉 차트로 보고 있는데, 최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10월, 11월, 12월,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4분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4분기와 이제 올해 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지난해 말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당시 제가 공략을 했을 때가 뭐였냐면은, 시장이 좀 이제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변동성 구간 다시 한번 더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이 온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승 아니면 이제 하락 포지션이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방 뷰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전에 1번, 2번, 3번, 4번 전략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시점 관련, 시장 투자뷰, 그 다음에 인맥주들,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주, 반도체 섹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당시 하방 포지션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장이 하방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인버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었죠. 자, 이 구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하방뷰를 보고 있는데, 요번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급에 대한 좀 변화가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인버스 매도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뭐였냐면은, 자, 매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 포지션,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근데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예상 시나리오가 끝나면은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잡았던 거에 있어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청산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매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럼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은, 매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대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관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전에는 내가 예상한 구간이었고,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망하면서 다음 포지션을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예상했던 구간에서 인버스 하락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도, 그 이후에 관망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죠. 그 다음에 시장 개별주보다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잘 보면서 공략을 하자고 했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실제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주를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먼저 보여드려 보면은, 이 당시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자, 인버스 매도 이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매도 이후 관망 구간이죠. 네. 관망 구간에서 이번 주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관망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점으로 제약주를 하나 담아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나서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승 랠리를 먹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제약주를 골랐고, 실질적으로 제약주 고른
이후에 이 구간에서 15%에 대해 단기 수익이 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요번 주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하고자 지켜보면서 사실상 요번에 미국과 이란 이슈 터지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파락 맞은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이제 6%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마무리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오늘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흥구석유라던가 아니면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뭐 이제 극동유화라던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 같이 올라온 종목들이 전부 다 석유화학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극동유화, 흥구석유, SH에너지화학, 이제 에너비스 등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먹고 싶은 거는 이런 급등주를 먹고 싶은데,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미국과 뭐 이란의 갑작스러운 이제 전면전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뭐 말들이 이제 격하게 오고 가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급등주를 먹고는 싶지만은 이런 급등주는 몇 개가 안 되고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 동향을 보면은 전 종목이 다 파란불이라는 거죠. 거래소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뭐 운수장비랑 운송 쪽에는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총 비중으로 나누게 본다면은, 나눠서 보면 전 종목이 거의 대부분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뭐 석유화학 업체, 뭐 급동유화라는 이런 종목들을 예측하기란, 매수해서 대응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시장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걸로 제약바이오주를 공략을 했지만은, 요번에 갑작스러운 뭐 이제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하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요런 갑작스러운 이벤트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서 뭐 극동유화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쉬운 것들, 이런 뭐 패권 싸움으로 인한 뭐 인물들에 대한 심리 변화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뭐 이런 이슈로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이 심리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이라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종목이 만약에 재무가 탄탄하다 혹은 뭐 그 사업성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로 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 드려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소개 드려 볼 수 있는 게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를 이야기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컨텐츠 미디어 쪽으로 이제 삼성출판사 쪽에서 이제 아기상어 방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이미 팩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영에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그 IP 지적재산권을 삼성출판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면은 미디어홀딩스도 그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쪽 맡고 있는 게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후에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 그리고 플러스 요런 이제 단발적인 이슈까지 해서 단기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그런 관련 수급으로 기대감이 올랐는데 피레침이 나온 모습인데, 근데 요거 이후에 지금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관련 수급으로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같이 한 번 더 종목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 드렸던 YOM이에요. YOM 같은 경우 일단 그 매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번 급등이 나왔던 시점, 그리고 그 급등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요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돌릴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했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기존에 이제 YOM에 대한 사업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내용 말고 또 외적으로 이제 파일로 YOM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이야기를 드렸죠. 이전에 YOM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YOM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한번 이야기 드려본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지금 같이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YOM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동사는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 부분 44% 차지하고 있고, 유통사업 그리고 항공사업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업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 이야기했던 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차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말은 즉 최근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항공사업 부분이 이제 33.94%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YOM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YOM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지금 이 YOM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필름 제조업, 케미컬, 항공, 그리고 안티에이징 신약 연구인데, 뭐 필름 제조업이라던가 케미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특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기기로 하고, 항공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YOM이 2019년도 5월 24일부터 한국 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팬 퍼시픽 항공을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 5월 24일부터 얘네가 이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매출 구조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2019년도 5월 달부터 매출이 독점 계약을 시작을 했는데, 이 YOM 재무 구조를 보면은 지난해 2019년도 3분기 2019년도 9월 달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로 봤을 때 3분기 매출로만 200억이 잡혔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전년도 연간 매출을 보면은 원래 기존에 내고 있던 매출이 2017년, 18년도를 봤을 때 연매출이 300억 정도가 돼요. 3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얘가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항공 사업을 이제 인수하고 나서 매출이 200억으로 뛰었다라는 거죠. 분기별 매출만. 그 말은 즉 이제 항공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이제 매출 성장 기대감을 꼽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이제 300억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300억 이상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얘네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부진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 주신 걸 이제 읽어보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내용인데, 일단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이유는 사실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재무 구조를 뜯어보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재무 구조를 뜯어보면은 얘네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적자가 난 이유가 원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가 그리고 플러스 이제 판관비입니다. 원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네가 이제 고정적으로 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사실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재무 구조, 그러니까 그 기업 내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근데 원가가 증가한 부분은 사실 이거를 인수하면서 들어간 초창기 비용,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3분기 매출을 보기보다는 이후에 나오는 원가 매출들을 봐야 이거는 좀 더 정확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넘기기로 하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판관비입니다. 판관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판매와 관리비, 이제 영업을 해서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판관비가 늘어날수록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가와 판관비 증가, 그러니까 이 3분기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빠진 부분은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보고는 있는데 제가 또 이제 하나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항공사업에 대한 평판이에요.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있는데 요번에 저가 항공사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펜퍼시픽 항공인데, 이 펜퍼시픽 항공을 이용한 고객들에 대한 후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후기들이 이제 좋은 평보다는 굉장히 이제 나쁜 평, 이제 악평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사실상 이후에 이제 이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점점 감소 추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뭐 저가 항공에 대한 뭐 이벤트를 많이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평판이 이제 안 좋은 평판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항공에 대한 뷰를 봤을 때 얘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지금 시작한 단계니까 너무 부정적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시점? 2019년도 5월 24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19년도 5월 24일 날짜를 보면은 언제냐면은, 여기서 넘겨봤을 때 이제 5월 달이 이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나온 흐름이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아직 항공주에 대한 항공사에 대한 주가 흐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고, 네, 플러스 이번에 주가 급등 사유를 살펴보면은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이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보면은 안티에이징 신약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 신약연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쭉 관련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뭐 크게 기대될 만한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 화장품에 대한 부분, 건강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아진 거, 그리고 기존 신약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가지고 얘네도 사업에 진출하겠다, 결국엔 제약바이오 사업에 뛰어들 거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의 수급을 바랄 수는 있지만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성장성을 갖고 지켜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조건 종목이라는 게 뭐 잘 될 종목만 가지고 가서 뭐 수익을 낸다라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제가 요번에 대응했던 것을 보여드리면 알 수 있겠지만은, 요번에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인버스로 하락에 대한 수익을 냈었고,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업황에 대한 흐름을 읽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급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제약주에 대해서 단기 급등 흐름을 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서 공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은 최근 올라오는 종목들, 뭐 극동유야라던가 요번에 뭐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터진 것들은 사실 대응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은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을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런 종목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 종목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잠재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들을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YOM을 설명드려 보면은, 얘가 이전에 주가는 이제 이 7,000원대, 6,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한 이슈였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항공 관련 플러스 그리고 신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삼자 배정 이제 투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불균형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7,000원대, 8,000원대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공신약 기대 수급이 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 수급이 다시 한번 더 잠잠해지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 드렸듯이 항공에 대한 부분, 신약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신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말은 즉 신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품은 이미 많이 빠진 시점이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YOM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번에 시장이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보더라도 거래소와 코스닥 전부 다 전 종목이 이제 파란불로 들어오고 있는데,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데 있어서 뭐 안 좋은 종목들은 물론 당연히 빠지겠지만은 좋은 종목들도 함께 빠지는 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뭐가 돼요?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은 이 주가가 빠지면은 결국에는 저평가로 다시 한번 더 관심받게 될 시점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저평가 관련주로 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각광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과 SK하이닉스 향후에 요번 이제 2020년도 뭐 투자 물량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수혜주들을 살펴보고,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많이 빠지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더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물론 업황 좋은 부분까지 겸사겸사지만은 지금 반도체주가 아니더라도 각각 개별주들도 마찬가지로 거품이 많이 빠지면서 잠재적으로 자기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 잠재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재료를 제가 먼저 파악을 해 놓고 있다면은 그 타이밍이 언제 터질지는 향후 시간이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찾아 나가 보다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좀 그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뭐 삼성출판사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를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YOM 이제 자리 대비 다시 한번 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YOM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이 YOM 말고도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 50종목 정도 이런 뷰로 분류를 해 놓은 게 지금 50종목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 2020년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극동유화라던가 이런 급등주를 보고 들어가다가 계속해서 좀 한 발 늦는 뭐 뒷북 투자가 되겠죠. 급등 이후에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이제 이런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미 놓친 것들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터질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짜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기에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인물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2019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물에 빗대어서 시나리오를 좀 잡다 보면은 좀 많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패권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기업적인 측면에서 좀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는 매매를 해보면 좋을 거다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투자 의견 드려봤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 종목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 또 생각나는 종목들이 많은데, 아무튼 최근 제가 다 영상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이런 류의 종목들이라는 거 참고하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올해 2020년도도 한번 성공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